저 1번 문제가 답이 몇 번일까요? 공유수면, 용도적 특례, 옳지 않은 거잖아요. 1번, 2번 다 맞는 말이죠. 3번, 국가산업단지도 도시적으로. 자, 4번이 틀렸지. 4번이 뭘로 고쳐야 될까요? 그렇지, 이것은 녹지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지역 지정되면 뭘로? 농림지역으로 해야 되는 관리지역에서의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죠? 자, 5번 봐봐요. 딱 그대로죠.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 4번도 관리지역 안에서라고 해야지.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 2번에 특례, 요건 옳은 것.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바다를 매립했지요. 매립 목적 봐요. 매립구역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특례 인정하긴 하지.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별도로 고시는 해줘야 되는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요렇게까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어. 요렇게까지 나온다고까지. 2번에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지. 그것은 항만 어항구역일 때만 그렇지. 3번은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도시지역이 되나? 이건 자연환경이 돼야 되니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되고 얘도 들고. 자, 4번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예, 맞아 틀려요? 맞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어항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 근데 내가 연접이란 말 뺀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금방 틀리는 게 내공이 약해서 그래. 내공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어차피 같은 문제들이에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면 다 틀렸네요. 관리지역 안에 이건 나왔던 얘기잖아요. 아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뭘로? 농림. 그러니까 여기 관리지역 안에 있는데 아까 문제 틀리고 얘는 맞고 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유사한 문제니까. 답은 몇 번? 5번.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용도지역지구 구역. 틀린 것은 얘는 몇 번 했을까요? 자, 아까 시도지사는 대도시도 마찬가지.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틀린 게 이놈이지. 맞는 거는 일일이 볼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4번 문제를 보면 얘는 또 용도지역. 얘는 옳은 거네요. 네. 옳은 거.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 자, 2번에 용도지역은 도시 농림, 준농림이란 건 없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3번 맞네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 4번은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지역 이런 거 없어요. 기출문제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문제 만들 능력 안 돼요.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는 1종, 2종, 3종은 아니지.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이지. 그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얘는 몇 번 하셨어요? 3번? 자, 3번 보세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적용하는데 40%, 100% 계획관리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틀린 게 몇 번? 3번. 특히 4번의 관리지역은 4층 이하만 지어야 돼요. 자연취락주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차차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 6번에 단독주택을 농어주택까지 포함해서 자, 지을 수 없는 것 함차. 자,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밥 좀 굶어 주세요. 점심 한 끼 정도는.
그 정도는 가볍게 굽는 걸로. 자, 다음 몇 번? 일종 전용 주거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일반 상업적은 당연히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 아까워서 딴 거 짓는다. 자, 유통상업은 안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농가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전용공업, 준공업 골라요. 이건 안 되지. 유전 불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두 군데에서 단독주택을 못 짓는 거예요. 답은 4번 디귿하고 비읍이에요. 자, 7번 문제. 건폐율 최대 한도 옳은 것은 전용공업 70. 자, 이종 전용 50. 자연녹지 20. 중심상업 90. 계획관리 40%. 답은 1번. 8번에 용도지구 틀린 것은 고도지구는 최저 아니라고. 이게 없어졌다고 작년에. 그냥 최저가 없이 그냥 높이 최고 한도만 제한해요. 그래서 종류가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방제가 맞는데 고도지구는 최저가 없다고. 높이의 최고 한도만 제한한다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뭐 나머지는 뭐. 자, 9번에 용도지구를 건축 제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온. 그것이온 이렇게. 자, 기억 맞나요? 경관지구 안에서는 띠리띠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고 해야지.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맞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이거 맞죠? 자연취락지구는 4층, 5층? 4층 이하. 관광휴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골랐네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답 몇 번? 4번. 자, 여기까지 9개 다 맞히신 분이요? 좀 그래도 과거 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능하다 그래. 10분은 내가 오늘 안 한 거잖아요. 10분 맞히는 사람들은 절대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요. 2차만 하든지 작년에 샥 훑은 사람만. 입지기재 최소고에 오늘 여기까지 하려다가 여러분 지침 표정 지어가지고 내가 안 한 거예요. 자, 세계 이상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5km가 아니고 1km 이내. 1km 이내. 자, 10개 다 맞히신 분들은 기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음 적는 거. 잠깐 제가 한 3분만 공지할게요. 해도 되죠? 칠판 보세요, 칠판. 지금 대형 학원이 노량진 방문각 있잖아요. 노량진 종로 강남이 본원이고 대형 학원이에요. 거기는 진짜 학생들 많은데 지난주부터 전 과목이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을 해요. 근데요, 그게 진짜 저는 3월달 해본 적이 없는데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전 과목은 무리고 민법, 공법, 개론은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세 과목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공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너무 작게 돼 있잖아요. 뒤에 화면 보여요? 글씨 읽을 수 있나요? 키워야 되겠네. 자, 예를 들어서 요 기출문제집 있죠, 요거. 이 기출문제 300페이지 넘는데 혼자서 풀 때 시험자 갈 때가 한 번도 못 봐요. 수업을 통해서 2달 동안 다 훑어주면 혼자 공부할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이 책의 내용을 PPT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 1번 문제가 20일에 나오는데 우리 문제집에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다.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자, 용어잖아요, 용어. 설명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별로, 주제별로 꼭 암기할 사항을 이 책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하고 해설만 들어갔는데 핵심을 제가 원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 문제마다 핵심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핵심 정리 해놓고, 그걸 수업 시간에 암기를 해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7주를 할 텐데, 7주를 하면 여기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요. 그러면서 대표 문제 풀고 유사 문제를 계속 풀어요.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 있죠? 29에 나온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면서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을 전체 설명을 한번 해, 내가. 설명을 쫙 하고 문제를 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광역도시계획 또 나와요.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핵심 정리 또 해.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유사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 문제가 암기가 돼요. 토대가 잡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쭉 하는 거예요. 얘들이 끝나면 또 이제 핵심 정리 또 해놨고 내가. 근데 여기 있는 것 플러스 이제 알파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대표 문제 또 유사 문제 쭉 이제 배열을 해놓고 그러면서 진도별로 맞춘 부분, 지나간 부분 있잖아요. 개를 해요. 배운 걸. 그래서 이걸 7주를 하게 되면 다 정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건 무리니까 2차는 공법만. 나머지 1차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개론, 공법을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7주 동안 정리해서 얘를 문제를 익숙해 놓으면 내가 가는 길이 보여요.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 이걸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고 하면 자꾸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법은 이런 식으로. 민법 개론은 아마 또 나름 특징을 가지고 할 거예요. 공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에 기출문제 활용해서 실력을 빨리 땡기셔야 돼요. 작년보다 문제가 왜냐하면 응시생은 더 많아질 거니까 절대 작년보다 쉽지 않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민계공 3과목 기출문제 풀이 들어간다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